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4주차에 들어왔고요. 14주차, 15주차 하고요. 시험 보기 전에 보강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수업이 3번 남았고 시험 날짜, 이것은 학교 규정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졌으면서 우리 그 2학년 학회장 아시죠? 강덕원 학생한테 날짜나 장소나 다 이런 걸 전달했으니까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됩니다. 과제는 출석 대체고 시험은 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시험 보고 제출하고 그러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뭐 꼭 누구를 뭐 얼마 주고 그런 게 없어요. 편안하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은 문의하세요. 학회장을 통하든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공부는 강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교재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만 보지 말고 교재에서 이렇게 하고요.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편안하게. 그럼 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어려우니까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말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파이팅 하시고 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항상 그 공부라는 거는 이제 예복습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또 나가고 어디서 또 마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의 교육훈련, 인사부서와는 또 다른 교육훈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트레이닝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배인이 되려고 커리어 과정 중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훈련 필요하다면 좀 경력을 쌓아서 좀 먼 훗날이 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총지배인이 되는 과정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텔에는 프론트사이드, 백사이드 있지만 백사이드 경험도 몇 개가 필요하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과 개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발전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개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업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는 것은 호텔리어, 또 고객을 다루는 서비스 접객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텔리어가 호텔리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과 개발의 방법론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 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일관된 정책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죠. 예를 들면 신라 호텔이다. 그러면 삼성그룹의 색깔에 플러스 신라 호텔의 특징, 체인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 이렇게 되는 거죠. 롯데면 롯데, 워크는 워커힐, 인터컨티넨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컬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 훈련도 같이 하는. 그 다음에 교육과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 피드백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 플랜디스 배웠죠? 여기다가 이제 교육 트레이닝만 적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무조건 들어가서 정직원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캐리어 머니지먼트를 통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자기 몸값을 늘리는 거죠. 그게 프로입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여러분들이 경력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채용 이후의 경력 커리어 매니지먼트에 대한 회사적 차원을 보는 겁니다. 경력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경력 경로가 있고요. 경력 목표가 있고 경력 개발 피드백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내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업무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 서비스만 하는 거, 뭐 어학만 공부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그룹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케이스 스타디 또는 출장 아니 외국에 대한 파견 이런 어떤 외적인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질을 역량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는 다릅니다. 회사는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새로운 걸 겪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고 물론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호텔을 꿈꾼다면
호텔에 들어가서 중간에 겪는 경영 매니지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업무 이외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출장을 더 많이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벤치마킹을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좋아지겠죠. 아무튼 다양한 경험이 있다. 여러분들은 파이팅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미래는 대단히 좋은 세상이 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력 지향 모형, 그 다음에 MBTI. MBTI는 여러분들 많이 받아봤죠? 테스팅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해 주는 거죠. 경력 단계 모형, 경력 성공 순환 모형, 욕구 조화,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경력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각 호텔은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 호텔은 체인 호텔대로의 매뉴얼이 있고요. 로컬 호텔은 로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컬 호텔의 특징은 한국의 그룹사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신라는 삼성, 롯데는 롯데, 워커힐은 SK. 그다음에 이제 현대 호텔은 조금 바뀌었는데 라한으로 바뀌었거든요. 라한. 그래서 대구에서는 제일 가깝죠. 5스타 호텔. 인터블보도 5지만 조금 작지만 경주에 있는 현대 호텔이 라한으로 바뀌었습니다. 5스타 호텔이죠.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현대 냄새가 남아있죠. 그런 컬처.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체인이죠. 체인 전혀 달라요. 체인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컨에 대한 느낌, 메리어트의 느낌, 하얏트의 느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힐튼의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나중에 어디 하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흡수돼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호텔 교육관리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당연히죠. 처음에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OJT가 있습니다. OJT. OJT는 이제 간략하게 해서 적재적소 배치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신입사원 교육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예를 들어서 프런트다. 프런트에 적용하고 전산 시스템을 익히려면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 만질 수도 없어요.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빨리 한 반년 동안은 눈치껏 빨리 적용해야 되고, 둘째, 재직 사원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1년차, 2년차 또는 뭐 계장, 대리해서 직급별로 순환되는 교육을 받아야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 기본이죠. 서비스 교육 기본이고요. 그 다음 어학 교육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업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때는 돈 주고도 배우는데 회사 들어가면 돈 안 내고 배우는데도 이제 일하기 힘드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쪼개고 술 좀 덜 먹고 공짜잖아. 공짜니까 회사에서 하는 걸 착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시작이 또 다른 끝이고 끝이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래서 호텔 입사하는 순간 또 다른 시작이다. 이거를 즐겨야 돼요. 아이고 뭐 또 시작인데 또 고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작이면 재밌다. 또 시작이면 재밌다 해서 긍정적 마인드로 계속적으로 시작을 재미로 이끌어가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14, 15주인데 종강쯤 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어떻게 2학년까지 올라가냐. 그 다음에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제가 꼭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강 시간에 완전히 변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둘째, 여름방학부터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주 종강 때 제가 해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호텔 급여입니다. 이제 급여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좀 숨겨져 있는 어떤 회사 차원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사원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으로 최저생계비도 있듯이 최저생계비는 아니지만 어떤 최저생계비라면 최저의 생계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급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경제적인 기본 베이스다. 베이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타업종에 비해서 좋아해죠. 좋죠. 그다음에 복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00만 원 받을 걸 500만 원 받는다고 자꾸 회사를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복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성취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좋아야죠. 그리고 복지가 좋고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좋은 데고 아주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복지가 좋고. 그런 면에서는 5스타 호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배인이 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저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두 번째, 종사원에게 근무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도 아닌 플러스 모티베이션, 정성적인 거, 욕구, 너 잘한다. 재밌지, 즐겁지, 손님이 너 칭찬하더라. 이런 어떤 금전적이지 않은 비금전적인 신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세 번째, 종사원이 요구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충족이 만족스 못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은 많아요. 많은 직업 중에 편차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일과 받는 대우가 어느 정도 좋으면 하는 거지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른 것보다 좀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래도 돈보다는 미래 비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5스타 호텔의 급여라면은 일반 다른 업종보다는 좋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는데 호텔의 경력자로서 여러분들의 선생으로서 5스타 호텔의 금전적인 거, 복지적인 거, 그리고 미래 성취적인 비전 이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거는 돈보다는 여러분들의 비전, 성취, 긍정성, 발전성, 여러분들의 마인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불만에 대해서 속죄인의 역할을 한 불만의 대표성인데 우리가 급여 문제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걸 좀 떠나서 좀 폭력을 생각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대표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제 신입사원이나 밑에 직원들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호텔 뭐 취급력 부장입니다. 호텔 총지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경력직에 호텔의 경력직에 오르면 지위를 대죠. 왜냐하면 지금 5스타 호텔의 총지배는 연봉은 2억에서 4억입니다. 그럼 2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스타 호텔의 총지배는 2억 이상입니다. 항공비도 나오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들 쌓아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게 되면 돈도 여러분들이 지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런 급여의 의미를 호텔의 어떤 회사 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인건비로서 지급됨으로 비용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꼭 그 사람이라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보면 회사가 어려우면 또 나가야 되고 또 어려우면 임금이 삭감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저자분의 생각이죠. 저자분의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인건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경영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추후에 말씀을 제가 16개 드리고 제 생각은 또 다른 사람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가 좀 폭넓게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 회사에서는 돈을 주니까 너 돈 주는 만큼은 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은 있죠. 근데 과거보다는 그렇게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주는 만큼 일해라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는 비용이 아니라 가치, 윈윈이라는 협업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내가 월급 받는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합리적 임금 형태 및 적절한 임금 수준은 생산 능력을 장착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제가 프로 뭐 야구 선수처럼 마치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연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회사에 가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나쁜 면이 이렇게 보여도 넘어가고 그냥 나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자꾸 성과를 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몸값이 커져 있습니다.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좀 참고 성과를 계속 내셔야 돼요. 6년, 7년 이렇게 꾸준히. 그 어느 날 여러분들의 몸값은 커져 있고 칭찬받고 어디서 여러분들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옮기실 수 있는 겁니다. 옮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호텔은 적정 순간에 두세 번 정도 옮겨야 진급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뭐 호텔을 짓는데 너 갈래? 뭘로 갑니까? 지금 대리인데 좋아하는 팀장, 오케이. 그런 게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종사원은 소비자이므로 호텔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는 호텔의 수입원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텔의 종사원은 급여를 주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사와 호텔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소비자 문제 속에서 직원을 내부 마케팅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는 거죠. 비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사원도 소비자죠. 다음, 임금 수준은 경제사회에서 호텔 간 비교 척도가 되어서 호텔 구성원들의 존경 욕구를 좀 수단입니다. 자, 요 전에서 얘기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돈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그게 딱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관님은 얼마다, 뭐 국회의원은 얼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텔도 5스타 호텔의 팀장도 얼마다 대충 알거든요. 지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 과장이야. 그래? 이렇잖아요. 인터컨티넨탈 삼성동의 계장이야. 그래?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될 수 있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고 뭐 젊었을 때는 밑에 있고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긴 미래를 보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걸 좋게 자부심 가지세요. 자, 이해되시죠? 다음. 자, 임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임금 관리 개요입니다. 당연히 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정책에는 그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돈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호텔에는 임금책을 이렇게 가져간다. 예를 들면 성과제다. 둘째, 다른 호텔보다는 더 준다. 어떤 목표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펼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때 그걸 잘 보고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 임금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임금 생존 비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것만 주느냐. 이거 좀 야박하죠. 두 번째, 한계 생산 역설.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 단위마다 더 준다. 이것도 일리는 있는데 성과급제죠. 세 번째, 국민소득력. 전국의 임금 수준이 어떠니까 물가 상승률 따라서 올라간다. 이것도 좀 비례 정도의 개념이 있죠. 네 번째, 임금 교섭론. 이게 좀 노조 이런 게 있는 데가 세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이 이제 옛날랑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조 그러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굉장히 그 민주적이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위원회를 통해서 협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잘못된 일부 뭐 이렇게 잘못된 뭐 과격한 이런 건 좋지 않은데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죠. 물가 상승률이 7%인데 7%는 올려달라. 협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죠. 이 이외에도 이건 기본 이론인데 이 이외에도 거기다가 플러스하고 변형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 나름대로의 임금 이론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들어가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임금 체계 종류입니다. 연공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진급해서 많이 준다. 지금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없어집니다. 이거 공무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급. 직급이 높을수록 많이 줍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직급이 연공제가 아니고 만약에 실력으로 직급제가 올라간다 그럼 타당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급이 연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하는 수준이 있다. 셋째, 직능급. 이건 이제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커피숍 지배인하고 백오피스의 격리 부장님하고 월급이 틀린 거예요. 사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직, 관리직, 그 다음에 봉사료 같은 거, 배분 이런 게 틀린데
호텔마다 틀립니다. 틀린데 대략적으로 지배인이 한 과장급 됩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틀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호텔 입사하게 되면 그 표가 있어요. 잘 보고 파악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간에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거는 자 경영을 안 했는데 경영 시간을 한 2학년쯤 되면 회계 시간이 가리킨데 이 경영의 스타트는 어떤 자산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자산 갖고 시작할 때 남의 돈을 갖고 시작하는 부분이 부채고 또 자본 조달을 할 때 내 돈 갖고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과 부채인데 남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일으키는데 그 주식이 소유가 어떤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스톡 옵션.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사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옵션을 이렇게 줘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 스톡 옵션의 주식이 가치가 작겠지만 만약 회사가 커져서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이 사람은 그 월급보다도 갑자기 몇 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애사심도 생기고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근데 5스타 호텔 국내에서는 스톡 옵션 주고 있는 제가 아직 별로 없습니다. 벤처 기업만 있는 거고 아직은 드물다. 그 다음에 연봉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1년을 12달로 나눠서 얼마? 세금 포함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1년에 연봉 5천이야. 그러면 일단 5천에서 나누기 12를 해서 거기서 세금을 빼고 주는 겁니다. 그 안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아시죠, 여러분들? 의료보험, 산재, 고형, 국민연금. 그래서 본인이 50%를 내고 회사에서 50%를 내줍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에서 띄는 원천징수 세금 말고 그 다음에 이 4대 보험에 여러분들이 50% 내고 회사 50% 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거를 더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세금 없는 회사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큰 회사 다녀야 됩니다. 큰 회사 세금 낼 거 내고 4대 보험 중에 50% 내주는 거 고마운 거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금 낼 거 내고 4대 보험에서 내주는 거 고마운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지입니다. 그래서 5스타 호텔에 큰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비용들이 좋은 거지 이거 월급이 줄어드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연봉제가 지금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이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만둘 때 이제 퇴직금을 주게 되죠. 몇 년치를 주게 됩니다.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관계니까 민감해져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기획의 정의 및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사에 걸쳐서 호텔 훈련,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급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오피스에 보면 그 마케팅 인사 말고 뭐 구매 이런 것도 있지만 총무하고 기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인 호텔은 마케팅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근데 로컬 호텔들, 국내 호텔들은 뭐 기획, 총무 이렇게 해서 막 총무 같은 거는 뭐 행사 같은 거 하는 정도, 그다음에 기획은 막 전략을 짜고 막 뭐 이렇게 뭐 미래의 비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로컬 호텔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쪽 체인 호텔들은 그런 게 없다. 이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직할 것이냐, 적성이 뭐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가 남았나요? 조금 남았죠? 자, 여러분들 14주 1편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잠시 후에 2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사이드에서 호텔이나 기획, 로컬 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